예, 언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병욱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특검이 도입될 경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답하였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조우영 씨는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 심부름한 자라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은행 내부 돈 심부름꾼이 아니라 김양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권 실세 로비스트 박태규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공범자이고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대장동에서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재, 고양시 풍동에서 70억 원과 10억 원의 배임, 수원 망포동에서 10억 1,500만 원을 알선 수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조우영이 2014년 1월 15일 경기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권뿐만 아니라 박연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비자금 조성 돈 세탁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권뿐만 아니라 박연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비자금 조성 돈 세탁 등을 조사했고 조우영과 처의 계좌, 조우영 법인 계좌, 재무담당자와 처의 계좌까지 사차치 조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조우영을 피의자 입건조차 안 한 것은 수사의 ABC를 생각할 때 기본도 지키지 않은 부실 수사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우영 씨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뇌물 전달에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일 전 조우영 씨가 은행 고위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의 돈 심부름을 한 자라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의 말을 후보의 입인 수석 대변인이 바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우영 씨가 은행 내부에 돈 심부름꾼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고위관계자, 다시 말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에게 뇌물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언급되었던 고양시 풍동개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동개발 사건은 건설교통부가 2007년 고양시 풍동 지역을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2010년 조우영과 남욱이 민간개발 목적으로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를 설립하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 원을 대출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작성한 조우영 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2010년 10월 9일 조 씨는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 명의로 받은 PF 자금 중 70억 원을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의 요청을 받고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세움에게 대여하는 배임 혐의를 저지릅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는 풍동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LH는 2013년에 이르러서야 풍동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풍동 관련 대출 과정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과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2009년 LH 공영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1850억 원의 대규모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풍동의 경우도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도 2010년 조 의원과 남욱의 주식회사 벨리트 하우스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9억 원이나 되는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영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자에게 수백, 수천억 원이 대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윤석열 수사팀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정권 실세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틀 전 기자간담회 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어졌고 기자분들의 후속 취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요구했듯이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및 풍동, 망포동 부실 수사에 대해서 즉각 진실에 대해서 답변하고 만약 특검 수사를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변을 거부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장본인인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에 대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병철 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소병철입니다. 선입 선출 원리에 따른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특검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의 부실, 봐주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8개월 동안 133명의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한 주임검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당시 비리에 관련되었던 남욱, 이강길 등이 이번 개발 비리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철저히 파헤쳤더라면 이번 개발 비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뿌리 뽑지 않은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이번 개발 비리 광풍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비리 사건의 원죄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부실 봐주기 수사가 바로 암덩어리였습니다. 선입선출 원리에 따라서 특검의 수술칼로 먼저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답변했습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 배임한 일당들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공적 자금이 27조나 투입되고 아직도 13조 6,800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규명하자는 것을 어떻게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전관예우와 결탁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서민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꿀꺽한 사람을 확실히 봐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미운 털 박힌 손볼 사람은 가혹하게 도륙하는 표적 수사가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만이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구속되지도 않은 장모가 퇴직 후에서야 법정 구속됐습니다. 본부장 비리는 힘있는 특권층만이 저지릅니다.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부패공화국 검은 세력들이 스멀스멀 다시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나부터 수사하라, 나부터 특검하라고 할 용기도 없습니까? 빼겁고 힘없는 서민들, 곽상도 전 국힘당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은 특검을 받겠다는 사이다 발언을 원합니다. 정작 특검을 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봐주기 의혹 코미디라고 치부했습니다. 반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을 범죄자, 현직 검찰총장과 검찰 후배인 중앙지검장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린대가 없으면 선입 선출 원리에 따라서 지금 당장 특검을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다른 특위원님 중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사가 말고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에도 돈을 주고받은 조영과 이강길 두 사람의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서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저축은행 돈이 그렇게 부실하게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수사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법적인 문제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를 한다면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모든 대응이 그런 것 같아요. 장모나 부인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실질적으로 시행했다는 그 아파트 지금 입주해 있죠. 16년에 입주를 했으니까는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주민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철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는 어떤 개사과라도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수사할 당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대장동 대출을 문제 삼은 그런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고, 또 당시 검찰이 압수한 자료 등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한 삼정회계법인 분석 보고서에서도 대장동 대출의 문제점을, 불법성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인 조우영 씨도 윤석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요. 대출받은 회사 대표 이강길 씨도 검찰의 요청으로 2011년도 3월 달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검찰에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덮은 수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다른 특위위원님들 발언 없으시면 오늘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